여자들의 이상형은 돈 많은 남자다. 아닙니다. 여기적인 남성을 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흥분하거나 성욕을 느꼈거나 오르가즘을 느꼈어도 느끼지 않았다 또는 기분 좋지 않았다. 여자들의 성욕은 그야말로 흘러 넘치고 있었던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싫어하는 남자 현생주의자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굉장히 놀라운 책이 있어요. 데니얼 버그너가 작성한 책입니다. What do women want? Adventures in the Science of Female Desire. 한국어로는 욕망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온 책인데요.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여성이 바람피는 심리에 대한 쇼츠를 제작한 적이 있었죠. 그 쇼츠를 통해서 그럼 언제쯤 여성이 바람피는 영상에 대한 리뷰를 만들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지금 최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바람을 왜 피는 걸까요? 매력을 껴서 피는 걸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성욕 때문에 피는 걸 수도 있겠는데, 진화심리학적으로 먼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두 성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성 전략을 다르게 구사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 이후에 왜 남성은 이러한 이유로 바람을 피고 여성은 이러한 이유로 바람을 피는구나, 이 둘은 차이점이 있나?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현재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결혼 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이게 정착하게 된 게 인류 역사상 전체로 봤을 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닙니다.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만 봐도요, 일부일처제가 그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요. 할아버지 세대, 제가 태어났을 땐 저희 할아버지가 안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시대 때 우리나라가 독립했을 때 이야기죠. 까지만 가도 사실 한국에서도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첩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일부일처에 별로 얽매이고 싶지 않죠. 성전략상 정말 많은 여성, 퀀티티적으로 정말 많은 양의 여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종족번식적으로 이 부족 시대로만 내려가 봐도요, 최대한 많은 나의 자손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일부일처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심리는 저를 포함 아마 전 세계 모든 남성들에게 존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성들이 바람을 피는 것은 아니죠. 많은 남성들이 이 제도에 수용하고 수긍하고 이 제도에 따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있겠죠.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부일처제를 왜 그럼 모두 하느냐, 안 하면 안 되냐, 우리 다 같이 일부일처제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회적인 규범으로 일부일처제 모노가미를 정해둔 이유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가볍게 떠든 적이 있지만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최대한 인류가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부일처제를 함으로써 도태되는 남성들도 한 명의 아내를 갖고 자신의 자녀를 낳고 양육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일처제가 아니었을 시절에는 알파, 영주가 정말 많은 첩과 처녀들은 모두 그 처녀의 처녀성, 처음을 무조건 영주에게 바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전략상 최대한 많은 여성과 섹스를 할 수 있는 게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 특히나 새로운 여자에게 매우 끌렸습니다. 여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자, 여자는 그럼 어떨까요? 여성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거고, 과거에는 그게 무조건적으로 수컷의 영역이었습니다. 남성이 필요한 거죠. 나의 안전을 보장하고 내 아이를 양육할 때 내 아이의 안전도 남성이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강한 수컷을 찾았던 겁니다. 여기서 여성들이 추구하는 성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퀄리티론입니다. 가장 강한 남성이 내 아이를 지킬 확률이 있겠죠. 무엇보다 이 강한 남성이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내 아이도 강한 그런 자녀가 돼야지 내 아이가 살아남을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남성이 씨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여성은 퀄리티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를 원하는 거고요. 알파와의 일부일처를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퀄리티론과 퀀티티론, 여성이 추구하는 전략과 남성이 추구하는 전략이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결혼 전에 굉장히 많은 연애의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는 일부 남성과 다수의 여성이 된다는 거죠. 일부 남성은 누구죠? 바로 퀄리티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알파에 해당하게 되겠고요. 여성은 퀄리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소수의 남성들과 섹스를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다수 여성들이. 이 두 개가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여성들이 소수의 남성들과 섹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현대사회에 오면 연애가 결혼에 팔로우업 되는 그 이전 단계가 아닌 거죠. 연애랑 결혼이랑 떨어뜨려 볼 수 있는, 더 이상 종속되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아무래도 자유롭게 연애를 즐길 수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알파랑 잠깐 즐긴 적이 있는 여성들이 추후에도 알파만 찾는 그런 알파 고스트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도 최근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결혼의 행복도 역시도 일부 남성과 다수 여성이 매우 낮게 느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개쩌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는 여성과 여러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 남자,
이 둘은요 연애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죠. 굉장히 많은 이성을 만난 경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에게 내가 묶여야만 해 라고 하는 그 관계가 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남성과 다수 여성이 불륜의 유혹에 매우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불륜을 주도하는 건 도대체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불륜을 주도하게 되는 것은 남자인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불륜 자체를 하는 수는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자유연애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부일처의 의미가, 즉 모노가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역지사지를 좀 적용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요. 매력적인 이성이 플러팅하는, 추파를 던지는 거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현실에서는 물론 일반 남성들이 대체로 추파를 여성에게 던지게 됩니다. 플러팅을 남성이 여성에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성이 남성에게 플러팅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드뭅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켜 보게 된다면은 불륜을 소수 여자가 다수 남자와 만나게 되는, 소수 여자가 다수 남자를 주도하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여자가 먼저 다가와서 다리를 벌려서 나랑 같이 섹스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로서는 매우 행복한 상황이겠죠. 아무것도 안 해도 여자가 알아서 다가와 주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 나설 필요성을 절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자 입장에선 어때요? 남자가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이러면서 본인이 적극적이 되어서 남자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남자는 이러한 현실을 적시하고 자신의 매력을 끊임없이 가꾸어야만 연애와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스스로 가꾸고 여자를 꼬시려고 노력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추후에 다시 말할 겁니다. 역지사지 예시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구조적으로 불륜이라는 게 도대체 왜 태어나는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은 세세한 남성과 여성의 심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독심술사도 아니고 사실 심리를 정확히 맞춘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리를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콜드 리딩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전문 심리학자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FBI에서 이런 심리를 맞추기 위해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프로파일러들조차도 50% 확률로밖에 심리를 맞추지 못한다라고 해요. 즉 콜드 리딩의 성공 확률이 반반밖에 안 되는, 찍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죠. 남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경향성은 있다. 그리고 그 경향성에 차이가 없다라고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성욕만 충족되면 되는 거죠. 즉 남성이 섹스를 하게 되는 본질적인 동기는, 정확한 심리는 몰라. 하지만 그 동기는 성욕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어떨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여자의 동기, 불륜을 하려고 하냐, 남성의 이 동기는 성욕에서 나왔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성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여성이 만족이 안 됐다, 또는 감정적으로 내 수컷에게로부터 마음이 떠났다 하게 되면은 불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니얼 버그너가 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여자도 섹스를 감정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는 성욕과 사랑이 아예 따로 노는 겁니다. 여자는 성욕과 사랑이 따로 놀지 않아요. 같이 노는데 여자 역시도 배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남성은 아예 염두하지 않아도 섹스를 할 수 있지만 여성은 일단 염두에 두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머스트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남자랑 여자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어차피 성욕 때문에 불륜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닌 것 같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예시들을 봐왔어. 아니 남자가 먼저 섹스하고 불륜하는 경우를 난 너무 많이 봤는데요. 그거는 제가 초입 부분에 이미 설명했듯이 어차피 불륜을 할 수 있는 거는 소수의 퀄리티적으로 뛰어난 남성들밖에 없고, 정말 대다수의 많은 여성들은 그 퀄리티적인 남성을 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불륜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성이 불륜을 많이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압도적인 인구수로 봤을 때는 여성이 불륜을 많이 저지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현대에 나와서 드디어 관찰되기 시작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피임의 문제와 사회적 인식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피임의 문제부터 다뤄볼게요. 여성이 사회 진출이 많아지게 된 결정적인 과학기술의 힘이 바로 피임약이죠. 여성에게 있어서 주도적인 피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콘돔이라고 하는 피임 도구도 존재했지만 콘돔은 남성이 착용하게 되는 거죠. 여성이 본인이 원해서 본인의 힘으로 하는 피임이 생각보다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여성은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남성이 콘돔을 끼주지 않습니다. 남편이겠죠. 그러면 임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성이 계속 피임약을 꾸준히 먹고만 있다면, 피임약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만 먹으면 됩니다. 꾸준히 먹어주고 주기만 지켜주면은 피임약의 피임 효과는 99%에 달해요. 무려 콘돔보다 피임률이 높습니다.
콘돔은 생각보다 피임률이 낮아요. 92%에서 95% 정도. 즉 실패할 확률이 5%에서 8%인데 이거는 콘돔의 공정상에서 나오는 불량품의 문제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콘돔의 착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는 왜 여성 주도의 불륜이 없었냐의 이유 중에 하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이 사회적 인식적으로 문제가 매우 컸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이 나 남자친구랑 섹스했어 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가령 내가 남자친구랑 사귄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까진 가능하다고 해도 섹스를 했어라는 이야기까지는 꺼낼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됐죠. 인식 문제를 보면은 아예 여성들이 대놓고 인터넷에 나와서 나의 섹스썰을 풀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예 본인이 섹스하는 모습을 당당히 자신 얼굴과 이름을 걸고 파는 여성들까지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연애와 결혼에 지장이 없는 사회가 왔다라는 거죠. 이런 반박이 있을 것 같아서 데니얼 버그너는 실험을 준비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성은 감정적인 동물이다. 남성 같은 짐승이 아니다. 남성은 성욕만으로 바람을 피겠지만 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여자들은 좀 성욕도 많이 없어 보이고 되게 조신해 보이는데 틀린 것 같다. 여자들은 별로 섹스 안 좋아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반박하는 증거가 정말 많은데 아예 실험으로 이 반박을 논파해버립니다. 기존의 낭설은 이랬죠. 남자들의 이상형은 새로운 여자다. 팩트입니다. 여자들의 이상형은 돈 많은 남자다. 아닙니다. 여자들의 이상형도 새로운 남자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여자는 성욕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성욕에 의해서 불륜을 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 기제를 믿고 따르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제가 아까 모노가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하지 않았는데 종교들이 모노가미를 굉장히 강요하죠. 그리고 성욕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성욕을 죄악시하고 섹스를 죄악시하고 섹스할 때도 옷에서 구멍만 뚫어서 섹스하라라고 아예 얘기할 정도예요. 홀딱 벗고 서로의 살을 부대끼고 몸을 느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이고 이모셔널한 섹스를 즐기는 거를 매우 피했다라고 하는 거죠. 데니얼 버그너는 혈류 측정기라는 걸 제작합니다. 이 혈류 측정기는 여성의 질안에 넣어서요, 혈류량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질안에 얼마나 많은 액이 분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장치인데요. 여성들이 원하는 이상형을 만났을 때 이 혈류가 얼만큼 분비되는지를 측정해 봤는데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혈류량이 격하게 분비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이들, 잘생긴 남자를 만났든 여자를 만났든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를 만났을 때 나오는 혈류량이 매우 컸다라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이 모든 것들과 비할 적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레즈비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본인이 새로 만나는 여성을 만났을 때 가장 흥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낯선 사람과의 섹스의 경우 거의 폭풍 수준으로 질 내의 혈류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즉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가장 흥분되는 대상은 새로운 여성, 새로운 남성, 새로운 만남이라는 거죠. 여자들의 정신과 그들의 외음부가 하는 말 사이에 이 모순을 어떻게 하면 알아챌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데니얼 버그너는 여러 가지 서베이를 조사했는데 여성들은 아직도 교육 또는 사회적 관습 또는 사회적 인식이나 시선, 이런 것들이 본인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섹스 경험 또는 본인의 섹스에 대한 거를 당당히 말하는 걸 매우 두려워했고, 실제로 본인이 흥분하거나 성욕을 느꼈거나 오르가즘을 느꼈어도 느끼지 않았다 또는 기분 좋지 않았다 라는 거를 말하거나 본인이 실제로 흥분하고 있지만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말한다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를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드러냈지만 예시 중에 하나는 남성은 본인이 흥분한 거를 발기된 상태를 보고 알 수 있죠. 왜? 몸 밖에 있으니까 쉽게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의 성기는 몸 안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축축하게 젖은 거를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예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강력한 이 서브컨셔스 안에,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안에 이 성욕을 여성은 드러내선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이 흥분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관습과 이무 때문에 강렬한 욕망을 여성들이 너무 빈번하게 억누르고 심지어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성의 성욕에 대해서 또 다른 증명을 하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역지사지에 대한 예시를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를 또 검증하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3분 동안 빠르게 만나고 헤어지는 스피드 데이팅을 해봤습니다. 무려 만여 명의 데이팅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승낙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고 승낙을 잘 안 한다라고 합니다. 승낙을 할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해요. 진행자가 조건을 바꾸게 됩니다. 여성분들이 자리를 옮기세요 라고 외치는 거죠. 기존에는 남성분들이 자리를 옮기는 식의 3분 동안의 스피드 데이팅이었는데 여자가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일어서서 성큼성큼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게 됐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는 매우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어쩌면 데이트의 시작을 주도하면서 신체적으로 스며든 어떤 기운, 즉 여성의 서브컨셔스 안에 자극하는 어떤 리미터를 해제해준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회적 구조는 여성의 직관과 결정을 모두 에로스로 바꿔놓은 겁니다. 여자들이 자리를 이동했을 때 무려 남자들만큼이나 무차별적으로 상대방의 데이트에 대해서 수락했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직접 방을 종횡으로 가로지를 때 남성들이 접근했을 때처럼 여자들의 성욕은 그야말로 흘러 넘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데니얼 버그너는 규칙을 바꾸자 앞에 느닷없이 새로운 현실이 펼쳐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드디어 결론입니다. 여성의 불륜은 왜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불륜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여성이 여러분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여성의 파트너 남성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유가 너무나 간단했죠. 남자가 바람을 안 피는 이유는 남자가 모노감이라는 제도에 수긍하고 거기에 따르고 내 파트너를 위해서 참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도 참게끔 만들면 돼요. 무엇보다 퀄리티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뛰어난 남자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내 프레임 안에 여성이 들어온 상태, 내 라이프 스타일에 여성이 만족하고 그걸 리스펙해주면서 남성의 삶 안에 여성이 들어온 상태, 내 프레임 안에 여성이 핏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 PUA들은 이걸 알려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여성이 내 프레임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걸 유지시켜서 내 여성이 나를 두고 바람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프레임 컨트롤을 통해서 실제로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자료들은요, 제가 수강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직접 여러 여성들을 만나며 만들어온 자료들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정말 예쁜 여성들이 저라는 남성에게 종속되어 저라는 남성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 프레임 안에 완벽하게 들어온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무려 이 정보들을 유료가 아닌 무료로 풀어주고 있는 현생주의자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댓글 링크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대한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또 무료 강의에 해당하는 세션, 유료 교재를 무려 1시간 동안 푸른 적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한번 클릭하셔서 제가 어떤 여성들을 어떤 식으로 만나왔는지, 그리고 제 구독자들은 여성들을 어떤 식으로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